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이 2단원 기계기구와 기계요소 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이제 82페이지가 되겠고요. 내용을 읽게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와 기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기계라고 하는 것, 요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기계는 각 부품을 이루는 기계 요소의 조합체로 에너지를 공급받아 한정된 운동을 하는 장치를 바로 기계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기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해줄 수 있는 장치를 통칭해가지고 기계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계는 보통 일반적으로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1번부터 해서 4번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을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계는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라는데 첫 번째로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외부의 에너지를 받는 입력부, 즉 우리가 일을 하거나 뭔가를 행동을 하게 되려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되죠. 우리 신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그게 밥이 될 겁니다. 밥을 먹어야지만 힘이 나고 그 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받은 에너지를 변환 전달하는 기능부가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피자라든지 치킨, 햄버거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그게 음식물이 아니라 이제 에너지, 즉 근육을 움직이고 수축하고 이완시킬 수 있는 에너지로 변환해 줄 수 있는 장치. 즉 뭐 자동차로 듣자면 이제 내연기관, 엔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세 번째 유효한 일로 출력하는 출력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말하면 이제 근육, 이제 팔 근육이라든지 다리 근육 우리가 걷거나 힘을 쓰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출력부가 될 것이고 자동차로 치면은 이제 뭐 바퀴에 이제 동력을 전달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기계 전체를 유지하는 프레임부가 됩니다. 우리로 치면은 이제 몸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뭐 신체 몸통 뭐 이런 부분들이 될 거고 차로 하면은 이런 차의 외관 형태들이 뭐 그 기계 전체를 유지하는 프레임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기구는 그러한 형태를 띈다고 하면 그러니까 기계가 그런 형태를 띈다고 하면 이제 기구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구라고 하는 것은 기계의 각 부분에 전해지는 힘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시하고 목적하는 기능을 위하여 한정된 상대 운동을 하며 여러 가지 운동이 전달이나 변환만을 하는 장치를 바로 기구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기구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받고 또 그 에너지가 동작하고 그걸 출력해주고 그거를 이루고 있는 프레임부가 다 씌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오로지 그 전달하는 장치, 운동의 형태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변환 장치들을 갖다가 통칭해서 기구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종류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종류를 보게 되면 접촉의 형태라고 우선은 띄워지고 있습니다. 면접촉, 점접촉, 선접촉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면접촉이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베어링이죠. 베어링인데 얘는 미끄럼 베어링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금속의 구멍을 뚫어놓고 그 사이에 원통 기둥이 끼워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에 원통 면적, 옆면들이 결국에는 마찰을 일으키면서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미끄럼짝이라고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요 모습 교과서 여러분들 이제 83페이지일 텐데 그 모습을 보시게 되면 더브테일 가공이 되어 있는 상태로 금속들끼리 끼워져 있는 상태로 좌우 움직일 수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사의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앞나사와 수나사가 겹쳐진 상태에서 볼트와 너트가 면접촉을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면짝도 마찬가지
이렇게 구슬 형태가 금속의 한 홈에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뭐 좌우, 앞뒤, 상하까지는 아니지만 좌우 방향으로 회전 운동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 관절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점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게 되면 요 캠과 태벳이라고 해가지고서는 회전 운동에서 그 바깥에 원 롤러가 바로 요 면들을 점을 어떻게 표현하자면 수학적인 용어로 치면 이제 접했다라고 하죠. 접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접선의 개념은 보통 원이 선과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얘는 점으로 이렇게 만나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선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어가 결국 요 폭만큼 이 기어의 요 폭만큼 선을 접촉해서 굴러가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운동의 형태들이지만 에너지를 받거나 뭐 이런 형태들은 없죠. 그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접촉의 형태로 운동을 한다라는 것, 그게 통칭해가지고 기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촉들을 통해서 뭐 기계 요소에 보시게 되면 뭐 결합용 기계 요소, 전동용 기계 요소, 뭐 제동용 기계 요소, 완충용 관계 뭐 해가지고 이러한 형태들의 주제에 따라서 종류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체크를 하시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표가 나가 있고 쉽게 얘기해서 뭐 결합용 기계 요소다라고 했을 때 다음 중 결합용 기계 요소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선 종류들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슉 끼어 있거나 뭐 이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되 뭐 시험 위주를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다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합한다라는 건 금속과 금속을 이제 하나로 체결한다라는 거고, 전동은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모양처럼 뭐 베어링이라든지 뭐 커플링이라든지 뭐 마찰차, 기어 뭐 이런 것들이 앞서 보였던 기구의 형태를 띠고 있겠죠. 뭐 제동용은 멈추는 거니까 아무래도 브레이크가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일 거고, 완충,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스프링이나 유압장치, 쇼바 뭐 이런 것들이라고 표현하죠.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는 지금 이제 결합용 기계 요소를 보게 될 건데, 결합을 합니다. 금속과 금속을 결합시키는 건데 그 중에는 종류들이 다양하죠. 나사와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체결하는 법, 리벳을 이용해서 하는 법, 접어서 겹쳐가지고 만드는 심, 이거는 심용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심작업. 그 다음에 접착제, 우리가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산설과 실습할 때 가장 잘 알고 있는 거 바로 높은 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금속을 녹여서 붙여내는 용접, 이렇게 해가지고 형태가 5가지가 있습니다. 딱 봐도 뭔가 느낌이 오죠. 5가지가 있다라는 것은 한번 잘 여러분들이 별표 쳐놓고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타 85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이제는 그 중에서 체결하는 방법 중에서 바로 나사에 대한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나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볼트너트 때문에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사라고 하는 것은 굳이 뭐 선생님이 이런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수나사와 암나사의 개념으로, 그래서 볼트는 바로 수나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너트는 암나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내용들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수나사와 암나사 요거 체결하는 방법이랑 요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얘는 또 형태가 좀 특이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은 보통은 다 오른나사를 봤을 거예요. 회전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죄어지는 형태, 그게 보통 이제 오른나사고요. 그에 반대로 이제 왼나사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바로 선풍기 같은 경우. 쉽게 얘기해서 선풍기는 이제 회전하면서 우리한테 바람을 일으켜 주죠. 근데 그 회전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볼트를 채워놔야지. 같은 방향으로 했을 경우에 회전 날개가 돌다가 어떻게 돼요? 나사가 풀리겠죠. 그럼 나사가 이제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웬나사 여기 보이십니까? 웬나사는 주로 회전 방향에 따른 풀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즉 선풍기 회전 방향에 반대되는 방향을 이용하기 위해서 웬나사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한다. 그다음에 뭐 플러스로 해가지고 요 턴버클이 있다라는 거 요 내용 한번 체크해보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줄 나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공식을 한번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공식은 꼭 좀 기억하세요. 자, 공식 크게 다시 보면 L 얘는 리드라고 합니다. 리드는 뭐냐? 볼트 즉 나사를 한 바퀴 돌리는 그 한 바퀴 돌렸을 때 진행하는 거리 한 바퀴를 돌렸을 때 진행하는 거리가 바로 리드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L은 N이라고 하는데 얘는 바로 줄수를 얘기합니다. 나사에는 줄수가 있죠. 지금 한 줄 나사, 두 줄 나사, 세 줄 나사. 그러면 한 바퀴 돌렸을 때 세 줄 나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치가 어떻게 돼요? 3배가 되는 겁니다. 피치라고 하는 것은 한 바퀴 돌렸을 때 나사와 나사산, 나사와 나사산 요 사이의 거리를 바로 피치라고 합니다. 요 피치의 거리를 요 나사산과 나사산의 거리를 피치라고 하는데 줄수와 피치가 곱해졌을 때 바로 한 바퀴 회전했을 때 나아가는 거리. 그러면 세 줄 나사면 어때요? 그쵸? 더 깊숙이 바뀌겠죠. 한 바퀴만 돌려도 깊숙이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공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자면 이렇습니다. 줄수는 두 줄 나사예요. 두 줄 나사고 피치는 뭐 예를 들어 2mm라고 합시다. 2mm. 그런 리드는 얼마가 될까요? 너무 쉬운가? 그죠? 리드라고 하는 것은 L 뭐다? 두 줄 나사 곱하기 피치가 2mm니까 결국 4mm. 그죠? 즉 한 바퀴 돌렸을 때 4mm를 진행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나사는 그러면 종류가 뭐가 있냐? 우리는 보통 나사는 이제 체결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금속과 금속을 조여줘서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미터 나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미터계와 인치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터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저 유럽 쪽을 갔을 때는 인치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규격에 따른 뭐 종류이지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터 나사는 뭐 나사산의 각도가 60도인 삼각나사로 기호는 m이라고 표시를 한다. 그래서 지름과 피치를 밀리미터로 표시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니파이 나사 같은 경우는 미국, 영국, 캐나다 공통 목적을 규격화한 것으로 어떤 단위? 2인치를 사용한다. 나사산은 어때요? 똑같이 60도고 피치는 얘네들 1인치를 나타낸다라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밀리미터로 나타내지만 미국, 영국, 캐나다 공동 목적을 규격한 것이 바로 인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관용 나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관. 그렇지. 관에 사용되는 나사다 해서 관에 쓰이는 용도다 해서 관용 나사라는 겁니다. 가스관, 수도관.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액체 같은 것들이 새 나와야 됩니까? 안 새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흘러 나오면 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기밀 유지. 기밀 유지. 우리가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잘 새어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기체가 잘 보존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이제 볼나사까지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볼나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반 밀링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얘는 나사, 요 안에 보면 요렇게 조그만한 구슬들이 이렇게 막 들어있어요. 자, 나사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볼트와 너트는 무슨 접촉이라고 했죠? 볼트와 너트.
네, 즉 얘는 면접촉이었습니다. 면접촉. 면접촉. 자, 면이 접촉해서 굴러간다. 체결을 한다. 마찰이 세다. 고정시킨다. 이런 뜻을 보게 되면 어때요? 저항이라고 하는 마찰 저항들이 어떨까요? 굉장히 그렇죠. 마찰 저항이 굉장히 클 겁니다. 예, 마찰 저항이 크다라는 거 우리가 돌리고자 하는 힘의 뭐 예를 들어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했을 때 3mm, 6mm, 8mm, 9mm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그 저항 때문에 진행하는 것도 힘들고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랬을 때 얘는 뭐다? 볼라사로 돼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구름 접촉, 즉 점 접촉을 한다라는 겁니다. 점 접촉. 자, 점 접촉을 한다는 건 마찰이 어때요? 마찰 저항은 굉장히 떨어지겠죠. 마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뭐 한다고요? 정밀 공작 기계에 뭐 한다? 고정, 체결용으로 체결 나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이송 나사로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나사를 구름 접촉, 즉 점 접촉을 하게 되면서 얘가 어떻다고 좌우를 이동시켜 회전하면서 이제 이동시켜 준다고. 그럼 저항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체결용보다는 이속 나사로 사용이 된다라는 점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트너트 와셔 해가지고 요 부분은 이제 다음번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